오늘은 오랜만에 영어 에세이 관련해서 좀 가이드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혹시 그 아카데믹한 영어 에세이를 쓸 때 수동태가 능동태보다 더 격식이 있다. 그럼 뭔가 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게 큰 오해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오늘 제가 얘기를 조금 더 길게 이어가 볼 건데 단도직입적으로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 중에 수업을 들었을 때 라이팅 관련된 수업이 있었고요. 그 수업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갔어요. 그때 저희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예요. 팩트가 뭐냐면 영어, 그것도 이제 written English, 그러니까 구어체가 아니고 문어체, 그죠? 예, 글. 영어의 글에서 수동태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95%의 문장은 능동태로 나온다는 것이고, 이 말인 즉슨 원어민 라이터들도 능동태 문장을 훨씬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혹은 괜한 오해로 수동태를 막 남발하는 건 좋지 않은 습관이라는 거죠. 첫 번째, 그러면 그 원어민 라이터들이 능동태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거나 5% 정도는 수동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동태를 쓰는 그 효과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죠? 예, 수동태가 보다 효과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거기까지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If you wanna see me again, 구독, 좋아요. 자, 그러면 능동태를 선호하는 이유, 얘는 예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The palms were destroyed by a surge of power. 두 번째 예문은 A surge of power destroyed the palms.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사실 두 문장 안에 담긴 내용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펌프가 destroy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망가졌다 이거죠. 파괴되었다. 뭐에 의하여? 전압 상승에 의하여 파괴되었습니다. 이거랑 그 밑에 능동태 예문은 전압 상승이 펌프를 파괴했습니다. 이거랑 담긴 내용은 똑같은데 이런 경우 어떤 문장이 더 선호되고 효과적이냐? 두 번째, 능동태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여러분, 뭐가 펌프를 지금 망가뜨렸죠? 행위의 주체가 뭐죠? 전압 상승이, 그죠? 예, 전압 상승이 행위의 주체예요. 이렇게 행위의 주체가 명확하고 이것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는 행위의 주체를 주어 자리에 쓰고 동사를 능동태로 가는 게 훨씬 더 단도직입적이고요. 간결하고요. 문책에 힘이 실려요. vigorous 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능동태가 훨씬 좋은 것을 괜한 오해로 첫 번째처럼 수동태로 적는 것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예문 같은 경우 행위의 주체가 지금 어디 들어갔어요? by 뒤에, 그러니까 문장 끝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행위의 주체가 저 뒤에 들어가니까 문체가 약해져요. 이해되셨나요? 첫 번째 포인트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행위의 주체가 명확하고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때는 그것을 주어 자리에 쓰고 능동태로 쓰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해 볼 것은 그럼 과연 어떤 경우에 수동태를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그죠? 그러니까 수동태가 어떤 경우에 그러면 나와줘야 되느냐에 관해서 또 우리가 세 가지 경우로 세분화시켜서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행위자를 모를 때,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를 모를 때는 수동태가 더 효율적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예문을 한번 보시죠. $50 was stolen from the cash register. 50달러가 현금 등록기에서 지금 도난되었습니다. 이거죠. 예, 50달러가 was stolen, 도난되었다. 자, 누가 훔쳤을까요? 만약에 그 steal, 훔친 주체를 안다면 이것도 능동태가 더 좋아요. 근데 아직 범인이 안 잡혀서 누가 이 돈을 훔쳤는지 모른다면 우린 행위의 주체를 모르니까 주어 자리에다가 쓸만한 게 없어요. 기껏 쓴다고 해도 someone, somebody,
누군가가 stole $50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이어가야 될 텐데 someone, somebody 이렇게 막연한 주체를 갖다가 주어 자리에 쓰느니 그냥 이런 경우에는 $50를 주어로 쓰면서 수동태로 문장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행위자 자체도 굳이 뭐 by somebody 이렇게 문장 끝에다가 붙이지 않고 빼버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행위의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수동태가 더 선호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또 언제 수동태가 효과적이냐? 행위의 주체를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게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혹은 너무 뻔해요. 자, 어떤 경우인지 또 예문을 보실게요. Pets are forbidden in many accommodations. Pets, 애완동물이 금지됩니다. 많은 숙박업소에서. 자, 여러분, 누가 금지하는 걸까요? 과연 행위의 주체가 뭘까요? 뻔하죠. 숙박업체 뭐 그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리팀에서 금지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행위의 주체를 알긴 알지만 그 중요성이 그닥 크지 않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너무 뻔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그 행위의 주체를 주어 자리에 넣느니 이 경우에는 pet이라는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를 주어 자리에 써서 하이라이트를 주고 수동태로 문장을 풀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조금 더 학술적인 얘기하고 관련을 짓자면 science,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technology, 기술 관련의 학술 라이팅에서는 수동태가 좀 많이 보여요. 그리고 수동태가 조금 효과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The solution was heated to the boiling point. 예, 해석해보자면 그 용액이 가열되었습니다. 끓는 전까지. 여러분, 누가 가열했을까요? 이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과학 실험 어떤 그 관련된 글겠죠. 누가 가열했겠습니까? The experimenter. 실험자가 가열했을 거예요. 이 실험자가 자기의 실험에 관한 글을 쓸 때는 그 실험의 주체는 다 experimenter, 실험자예요. 실험자. 이거를 계속 문장의 주어로 the experimenter heated the solution to the boiling point 이런 식으로 또 the experimenter did something 이런 식으로 간다면 문장의 주어가 다 experimenter로 도배가 될 거고요. 사실상 이것도 너무 뻔한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에서 수동태가 좀 많이 나오게 된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문장에서 행위의 주체를 알고 그것이 중요한 정보를 담았을 때는 능동태가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살짝 또 바꿔 말하면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긴 알지만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너무 뻔한 경우에는 문장을 수동태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어떤 경우가 더 많다? 예, 행위의 주체를 알고 그것이 중요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능동태 문장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앞으로 영어 에세이를 쓰실 때 내가 문장을 능동태로 펼쳐갈 건지 수동태로 펼쳐갈 건지에 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그 고민을 하실 때 구분 기준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수동태로 막 문장을 풀어가는 거는 조금 자제하셔야 되겠죠. 오늘 강의도 그 영어 에세이 쓰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았겠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강의 가지고 찾아뵐게요. 또 봐요. 바이바이.